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의 시급과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일 전쯤 10월 29일 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5년도 수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유튜브라든가 또는 블로그 이런 곳에서는 아주 재빠르게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의 2025년 시급을 다 다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시급이 얼마다 그냥 설명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의 시급이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분들의 그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월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하루에 근무 시간이 2시간인지 3시간인지 4시간인지에 따라서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한 센터에서 근무를 몇 년 동안 했는지에 따라서 시급과 월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겁니다. 당연히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025년도 최저임금은 진작에 발표가 됐어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30원입니다. 1030원. 그러니까 2024년보다 조금 올랐죠. 자,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296,270원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한 주에 일주일 동안에 40시간을 근무를 하고 한 달에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최소한 월급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96,27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296,270원이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방문 요양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센터에서는 간호조무사,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원, 마지막으로 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조리원, 위생원. 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부분 210만 원 정도, 210만 원을 월급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96,270원 이렇게 하면 계산도 어렵고, 그것도 최저임금으로만 준다. 그러면 약간 좀 인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210만 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이 월급을 받지 않죠. 바로 이 시급, 이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주 복잡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은요, 주유수당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유수당.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일요일에 해당되는 수당을 바로 주유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산식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계산식에 맞춰서 엑셀에다가 계산을 했어요. 자, 해봤더니 하루에 근무를 1시간 하는 사람이나 2시간 하는 사람이나 3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4시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떻습니까? 주유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2025년도 주유수당은 바로 이 금액입니다. 2,006원입니다. 보십시오. 다 똑같잖아요.
한 달에 뭐 20일을 근무를 하든 26일을 근무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주휴수당은 얼마라고요? 2,006원입니다. 2,006원.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차수당을 알아봐야 됩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하기 전에 이제 일단 여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저시급이 이제 2022년부터 조금씩 올랐죠. 그래서 이제 2025년도는 10,000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올랐어요. 조금씩 올라서 자 2025년도에는 2,006원이 된다. 올해까지는 1,972원이죠. 예, 이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차수당을 봐야 되는데, 자, 연차수당 역시도 계산식이 있어요. 근데 워낙 복잡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수당이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차이신 분하고 2년차, 3년차이신 분하고 연차수당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 1년차보다 2년차, 3년차가 당연히 경력이 많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년차의 연차수당은 423원입니다. 423원. 그리고 2년차와 3년차의 연차수당은 577원입니다. 577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계산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근무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1년차는 무조건 423원입니다. 2년차도 마찬가지. 근로시간 상관없습니다.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한 센터에서 지금 2년차, 그래도 3년차 일하고 계시고 계시면 연차수당은 577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한 센터에서 4년, 5년 또는 6, 7년, 8, 9년, 10년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연차수당이 많아집니다. 1년차는 423원이었고 2, 3년차는 577원이었죠. 그리고 4, 5년차는 616원.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차가 많다고 해서 연차수당이 아주 엄청나게 높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연차에 따라서 연차수당이 달라진다. 그러면 당연히 포괄시급도 달라지겠죠. 연차가 많은 사람들이 포괄시급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 연차수당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2년차, 3년차 연차수당인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달리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1년차도 아니고 2, 3년차 연차수당을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577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2025년도 포괄시급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1년차는 기본시급은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주휴수당도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냐? 바로 연차수당이에요. 1년차는 423원이고, 2, 3년차는 577원이고, 4, 5년차는 616원, 6, 7년차는 654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연차수당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포괄시급도 당연히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1년차는 12,459원, 2, 3년차는 12,613원, 이런 식으로. 4, 5년차는 12,652원, 6, 7년차는 12,690원. 조금씩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식을
모를 뿐더러 센터들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귀찮거든요. 그냥 전국적으로 2, 3년 차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냥 우리 센터도 복잡하다. 우리 센터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뭐 이런 내용 잘 모르니까 예? 그냥 퉁쳐서 2, 3년 차 포괄시급을 보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 포괄시급을 얼마를 받으셨죠? 12,400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2, 3년 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12,399원인데 예? 그냥 1원 더 올려서 12,400원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 2024년도 대부분의 센터들이. 그러면 2025년도에도 뭐 뻔하죠. 뭐 2, 3년 차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12,613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2025년도 시급은 12,613원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급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다 달라요. 근무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루 근무 시간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 4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한 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근무 횟수가 며칠이냐. 대부분 아마도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5일 동안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5일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달 근무 시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1.7시간, 43.4시간, 65.1시간, 86.8시간. 여러분들 소수점이 나오니까 좀 머리가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소수점이 나오냐면 바로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포괄시급 12,613원을 적용했을 때 세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떼지 않았을 때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바로 1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7만 3천 조금 넘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어르신 집에서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은 54만 7천원 좀 넘습니다. 자, 3시간, 이게 이제 표준이죠. 보통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장 표준일 겁니다. 어르신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월화수목금 이제 5일 동안 이렇게 일하는 게 표준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월급을 얼마 받느냐? 82만 1,106원입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등급이라든가 2등급 뭐 중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4시간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4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 받느냐?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100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세금을 제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보험료를 여기서 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60세가 안 되시는 분하고 그리고 61세부터 64세이신 분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 예, 다 달라요. 이건 이제 만나이입니다. 만나이. 자,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보험료를 다 내야 됩니다.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다 내야 돼요. 그러나 61세부터 64세이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그리고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요것까지만 납부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6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또 달라져요.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요. 요양보험료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계산을 하더라도 당연히 이런 보험료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근무 시간에 따라서 60세 미만이신 분,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일하시는 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기준이거든요. 요겁니다. 요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보험료를 이제 떼고 통장에 들어온 돈이 66만 7,486원입니다. 많이 떼이죠. 보험료로 다 떼었으니까. 그런데 61세부터 64세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떼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습니다. 예. 지금 60세 미만이신 분보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더 많아요. 70만 원 넘습니다. 70만 4,435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더 많습니다. 예. 71만 3,878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왜?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도 안 내고 고용보험 보험료도 안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에 금을 몇 시간씩 하느냐, 그리고 한 주에 몇 번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월급이 얼마인지가 다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한 주의 근무 횟수가 5일이 아니라 6일이면 어떻게 되느냐? 6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아니 토요일까지 일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무 횟수는 일주일에 5일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중증 가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 어르신이 1등급과 2등급이신 분들은 중증 가산수당을 또 받습니다. 하루에 3,000원씩. 그렇게 했더니 65,100원씩을 더 받게 됩니다. 중증 가산수당. 그런데 이분들이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3년에서 5년 뭐 그 사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장기 근속 장려금도 받게 됩니다. 한 6만 원씩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건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중증 가산수당을 받는 요양보호사분들, 그러니까 수급자 어르신이 1등급 또는 2등급이신 경우, 그리고 이제 이 요양보호사분이 장기 근속 장려금 6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근무하시는 분은 39만 8천 원,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시는 분은 67만 2천 원, 그리고 이제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94만 6천 원, 그리고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은 121만 9천 원. 대략 한 12만 원 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 임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회보험료까지 이제 계산을 하면, 즉 말해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라고 이제 계산했더니 64세 미만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61세부터 64세 되신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65세 되신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적으로
3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시간씩 일하는 분들만 놓고서 봤을 때 자, 이것만 놓고서 보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 60세가 안 되시는 분은 76만 9천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고, 61세부터 64세이신 분은 81만 1,760원이 통장에 들어오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82만 2천 원 641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근무 시간은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한 주의 근무 횟수가 6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분이 중증 가산수당도 받고 장기 근속 장려금 6만 원도 받고, 자, 이런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또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수당.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토요일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이거든요. 물론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만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갑작스럽게 토요일도 일을 하라, 그럴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이렇게 6일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 못 받습니다. 하여튼 이제 근로계약을 월화수목금 5일간만 맺었다 라고 했을 때 연장 근로수당을 주는 것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오르죠. 보십시오.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150만 원이 넘습니다. 150만 원이 넘어요. 3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도 보십시오. 118만 원, 거의 1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보험료를 떼기 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료를 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를 뗐을 때는 6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략 요만큼, 그리고 61세부터 64세 이신 분들은 요만큼, 100만 원 좀 넘죠. 그리고 65세 이상 된 분도 100만 원 좀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한다, 그러면 금방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60세가 안 되시는 분도 125만 원이 됩니다. 61세부터 64세이신 분은 132만 원이 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113만 7천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시급이 12,613원을 올랐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근무 조건에 따라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워낙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좀 자주 반복적으로 좀 들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5년도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의 시급, 그리고 이제 월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요양보호사 분들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고, 또 이제 방문요양센터 입장에서 과연 2025년도는 수급자 수에 따라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